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성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금요일에 부활절 하루 쉬었고요. 뉴욕 증시 쉬었고 국내 증시는 5일 동안 열렸는데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그 엔비디아 사태 때문에 내려갔다 오기도 했지만 회복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관세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닌데 중국이랑 막 계속 숫자 싸움하던 것도 지난주에는 조용했고, 그리고 또 일본이랑 미국은 뭐 물론 결렬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협상 테이블이 열렸고, 뭐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랑도 미국이랑 협상 테이블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씩 관세 리스크의 어떤 정점은 지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관세 불확실성 정점 자체는 저도 이제 통과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90일간 유예를 했으니까 국가별로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증시 관점에서 조금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사실 개별 국가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데, 사실 미국과 중국 이 서로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느냐에 따라 좀 이슈성 등락 정도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뭐 시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지율도 지금 연일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국채 금리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는 강경한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뭐 계속 영향권에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민감도가 좀 낮아지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심지어 트럼프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래 시장이었으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데,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정책의 어떤 피봇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조금 본인이 좀 물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정점은 지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금값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금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금이 연초 이후에 거의 3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계속 사실 안전자산이 30% 상승하는 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30% 상승하면 굉장히 높게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당연히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인데, 왜 유독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냐라고 하면 확실하다고 평가받는 안전자산이 그거밖에 금이라고 없는 거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달러화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국채 가격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러한 좀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이 스스로 약간 미국 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위치를 조금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무엇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금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 보유량을 좀 줄이면서 금을 좀 대거 매입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금에 대한 비중은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현재쯤에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오지 않았나라고 보는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또 않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딱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오늘까지 더하면 7일 연속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4월 10일에 뭐 하루 잠깐 매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거의 뭐 한 10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4월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전혀 개선이 안 되네요, 이거는.
네, 일단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 10조 원 정도 넘게 순매도를 했고 예. 너무 많이 사실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과하죠. 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기인돼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없어서 판다라기보다는 네.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사실 국내 주식이 유독 조금 외국인이 많이 파는 그 이유는 사실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관세 피해주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대거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되돌려질 여력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 급하게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는 부분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대거 물량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현 시점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발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는 현 시점에는 거죠. 그 네.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기존에는 1,480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는 많이 좀 하락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감안한다면은 외국인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관세 피해주부터 약간 채우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금값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은 건 인정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지금보다 나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을 때 네. 외국인들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순매도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판단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비워놓은 업종을 우리가 좀 타겟팅해서 가져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 한미 통상협정, 네. 요것들이 이제 협상 테이블이 워싱턴에서 열리게 됩니다. 분명히 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업종, 뭐 LNG, 뭐 조선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네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기대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24일, 25일에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거론되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이제 미국이 원하냐라는 것들은 이제 뉴스플로에서 계속 접하다시피 뭐 LNG, 조선, 뭐 그리고 방위비 분담. 뻔하죠.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그리고 뭐 미국채를 조금 좀 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우리까지 사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일본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조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했다시피 좀 큰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미국은 일단 한국, 뭐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등의 이제 5개 국가는 좀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강조를 했다라는 그쵸. 측면에서 협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좀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까봐야 알겠지만은 결국 이게 품목별 관세 면제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뭘 얻어올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론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간 주가 좀 하락폭이 컸던 관세 피해주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이 협상이 단기에 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한 번에 빅딜인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정권 교체도 분명히 아마 미국 측에서는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모든 협상이 일괄적으로 성사가 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 수준 이런 거를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협상 과정이. 왜냐하면 트럼프도 뭔가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 일본이랑도 어쨌든 뭐 2차 협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그쵸. 같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얘기가 잘 안 되면 트럼프도 지지율도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대는 분명히 돼서 그런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감이 조금 쌓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대선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게 맨날 바뀐다는 걸 봤기 때문에 네네. 이걸 막 신뢰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계속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지렛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업종들을 타겟팅을 하되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조선이라든지 막 LNG라든지 우리가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혜주도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방향이 바꾼다는 게 뭐
새로운 예,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조선 방산에 치중해서 사실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고 주가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에 노출된 상황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포트폴리오로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그래야겠네요. 개별 종목을 피킹하는 게 현 시점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이제 대선 국면도 오고 있고 특히 실적 시즌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종목들을 피킹하는 게 현 시점에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노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많이 좀 처져 있는 종목들을 잘 그쵸. 픽하는 게 네. 그러니까 계속 가는 종목들도 뭐 물론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전략상으로는 이게 비율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코스닥 쪽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요즘 괜찮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성장주 랠리라고 얘기를 하죠. AI 뭐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이랑 맞물려서 좀 가는 것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의 그 캐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코스닥 쪽에 어떻게 좀 투자를 좀 늘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장세의 성격 자체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내에서 사실 종목을 선별하는 거는 유효한 현재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선 국면에 다가오면 올수록 뭐 대선 테마주 관점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주요 이제 대선 그 후보들의 이제 언급들이 보통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와 맞아요.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하자면 코스닥이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엄청 많이 하락을 했고 그것도 있죠. 최근에도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코스닥 내에서 조금 매력적인 이제 종목들이 많아진 상태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일정적인 측면에서는 AACR과 같은 이제 아마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을 가진 뭐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뭐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마케 이런 건 오케이 인정인데 그 대선 테마주가 요즘 아니 그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 또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정당별로 이제 후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널뛰기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투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대선 테마주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권고하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키워드 관점에서 볼 만한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5월 초부터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유세를 시작하고 예. 이제 공약집도 아마 발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한 측면에서 대선 테마와 관련된 트레이딩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이제 AI랑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앞서 이제 논의를 나눈 내용대로 관련된 정책 수혜주 측면에서는 5월 동안 이제 트레이딩이 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와 별개로 사실 개인 투자자가 현재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분명히 대선 경쟁에 있어서 좀 핵심 키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 이후에 뭐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소강 상태로 나타났었는데 예. 재차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주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대선과 맞물려 갖고 다시 조금 이제 밸류업 쪽을 보는 그쵸 주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을 좀 다시 봐도 될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월요일 아침 9시 즈음에 녹화를 하는데 지금 벌써 속보가 네. 쏟아지고 있어요. 뭐 모 후보의 코스피 5천 시대 실현하겠다. 그리고 뭐 주가 조작에 강력 대응하겠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서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다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2개 짚어주셨죠. 첫 번째는 AI,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외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은 현재 주라고 이제 불리는 조선 방산이 거의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제 이게
실적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밸류 부담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싸지면 또 매수가 붙고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게 현재 주도주의 지위를 조금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조정이 나타나면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이번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는 사실 그 관세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 그렇겠죠.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사실 현재와 같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좀 산존하는 구간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야기할 변동성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업종은 사실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업황 자체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조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상향되면서.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조금 볼만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추경이나 뭐 내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반도체나 유통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 방산 기계 쪽은 다들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실적 시즌의 모멘텀을 가장 강력하게 가져갈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반면에 반도체 그리고 유통주,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개헌 국면을 겪으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리바운드의 기회로 최근에는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업황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전반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이번 주에 그러면 주목해야 될 이벤트 혹시 저희가 놓친 이벤트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관세 협상이고랑 실적 시즌인데 결국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관련해서 일정부터 보면은 23일 테슬라가 있고요. 24일날 이제 알파벳이 이제 일정이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고, 알파벳, 아마존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22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왔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조금 아직까지는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내용도 조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조금씩은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랑 그리고 관세 협상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관세 협상, 연준 요 세 가지 포인트 이번 주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성훈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